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중급 단어 명사편 8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는 과하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명사편을 공부하고 있지만 오늘 배워야 되는 몇 개의 단어들이 이 과자를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과하다는 우선 형용사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야 되는 이 과자가 포함되어 있는 몇 개의 단어들이 과하다를 이해하면은 훨씬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과하다를 선생님이 따로 추가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과하다. 자, 두 번째 단어도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단어 과로, 과로. 세 번째 단어 과소비, 과소비. 네 번째 과속, 과속. 다섯 번째 과식, 과식. 여섯 번째 단어는 과음, 과음. 일곱 번째 과목, 과목. 여덟 번째 과외, 과외. 아홉 번째 과제, 과제. 열 번째 과정, 과정. 열한 번째 관객, 관객. 열두 번째 관광, 관광. 열세 번째 관계자, 관계자. 열네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관련, 관련. 열다섯 번째 마지막 단어입니다. 관리, 관리.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단어 우선은 형용사인 과하다를 가져왔어요. 자, 여러분 우선은 과하다는 오래 설명 안 할 거예요. 보도록 하세요. 뜻. too much나 아니면 过度 아니면 过分의 의미가 가능해요. 자, 우선은 과하다 단어의 유의어부터 보도록 할게요. 과하다 단어의 유의어로 지나치다 그리고 너무하다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과하다는 도대체 무슨 뜻인 걸까요, 여러분? 자, 이거 예문을 들어보면은 아실 거예요. 한번 볼게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을 해요. 그럴 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 칭찬하는 거 너무 고마워요. 그런데 약간 부끄러워요.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 제가 그 정도 수준은 아닌데 지금 칭찬을 저를 너무 띄워주셨어요.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하셨어요.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칭찬이 너무 과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 우선은 우리 여기에서 과하다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과하다는요, 여러분, 정확히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도가 있어요, 정도. 정상의 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상의 정도를 넘는 거예요. 이 정상의 정도를 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넘다라는 이 동사를 생각을 하실 때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over의 의미가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중국어로는 이제 过의 의미가 생각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하다라는 명사는요, 이 过 의미의 과자를 사용해서 뒤에 하다 동사를 붙여서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과하다예요. 자, 그러면은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써먹어 보세요. 이게 뭐 한국이나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제 동양 문화권에서는 칭찬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약간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컨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한국어 정말 너무 잘하세요. 어떻게 이러지? 내가 가르쳤지만 정말 너무 잘 가르쳤는데?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칭찬이 너무 과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쳐가지고 잘하는 것처럼 들리네요. 선생님이 자기를 칭찬을 했어요. 자, 다음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과한 조언이라 그래가지고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써봤어요. 과한 조언.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조언은 무슨 뜻이죠? 이거 advice였죠? advice인데.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조언, 다른 사람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떤 조언들은 너무 정도를 넘어요. 그쵸? 정도를 넘어요. 그럴 때 이 조언을 과한 조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누가 조언을 해주는데 그 조언을 막 100번 넘게 해. 지긋지긋하죠. 막 짜증날 거예요. 이러한 조언들은 가끔 잔소리로 느껴져요. 그쵸? 자, 과하다 형용사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넘다, 너무하다 라는 의미의 과자예요, 여러분.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두 번째 단어부터 선생님 이제 쭉 한번 묶어봤어요. 과식, 그리고 과음까지 이 5개의 단어들이요. 전부 앞에 과자가 있어요. 과자가 있죠. 그리고 이 과자가 전부 우리 방금 배웠던 너무 지나친, 너무 많은 의미의 과자라고 생각해 주세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뒤에 있는 로자는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일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로 무슨 뜻이 되죠? overwork가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로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쓰는 단어냐면요. 과로하다라고 우선 동사용으로 쓸 수 있어요. 동사용으로 쓸 수 있는데 과로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거예요. 나요?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는 걸 과로하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문. 근데 예문에 나오는 거는 일을 지나치게 많이 하다라는 이 과로하다로 쓰이지 않았어요. 한번 볼게요. 케빈은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일하더니 여기 며로 바꿀게요, 여러분. 이게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밤을 새우며 일하더니 결국 과로로 쓰러졌다. 자, 여러분 여기 이 표현을 외우셔야 돼요. 과로로 쓰러지다. 과로로 쓰러지다. 자, 여러분 이 과로라는 단어가 가끔 어떻게 쓰이냐면요. 하나의 병명 아니면 심텀으로 쓰여요. 어떤 증상으로 쓰여요. 자, 케빈이 일을 열심히 했어요. 밤을 새우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고 쓰러졌대요. 그렇고 병원에 가서 가족들이 물어볼 거예요. 제가 왜 쓰러진 거예요? 케빈 왜 쓰러진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로입니다. 바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니면은 육체가 다 exhausted 돼가지고서 쓰러질 때 그 증상을 과로라고 얘기를 해요. 됐나요? 아니면 그 원인을 과로, 이때는 원인하고 증상이 같은 경우겠죠. 과로라고 얘기를 해요. 과로입니다. 라는 이 표현. 이거 드라마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과로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이 뒤에 있는 로자가 노동하다의 노자예요.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우리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은 과소비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런데 우리 이 뒤에 있는 소비라는 단어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설명했던 단어네. 그쵸? 소비라는 이 단어 무슨 뜻이죠? spending이었어요. 맞나요? spending이었어요. 그러면은 과소비, 소비를 하는데 너무 많이 해요. 지나치게 많이 해요.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소비를 많이 하다라는 뜻이에요. 돈을 많이 쓰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간단하죠? 우리 반이어 기억하셔야 돼요. 절약이라는 이 단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절약이라는 단어는 그럼 뭐겠어요? 돈을 아끼는 거예요.
돈을 아끼는 게 절약이에요. 돈을 아끼지 않으면은 많이 쓰겠죠? 이게 과소비예요. 자, 그래서 과소비하다라는 동사형으로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과소비를 부추기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뒤에 있는 부추기다라는 이 동사 표현 지금 기억해 놔주세요. 부추기다라는 표현은 어떤 뜻이냐면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사실 롤러코스터 같은 거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막 너무 무서워. 그런데 같이 친구들이랑 같이 놀이동산을 갔는데 친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야 저거 하나도 안 무서워. 야 너도 탈 수 있어. 야 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롤러코스터를 못 타고 무서워서 못 타고. 너 남자도 아니지, 그치? 남자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때에 친구들은 사실 딱히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겠죠? 왜 자기들의 이익이에요? 사실 만약에 4명이서 같이 갔어요. 놀이동산을 선생님 포함해서. 근데 선생님이 안 타면은 3명이서 롤러코스터 자리 앉기가 약간 이상하잖아요. 2명은 같이 앉으면 되는데 나머지 1명은 어떻게? 저.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부추겨요. 어떤 일을 하게 설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이 부추기다라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뉘앙스냐면요. 설득하는데 뭘 위해 설득하냐면 자기의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아요? 어떤 일을 하도록 설득하는 게 부추기다예요.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몇 년간의 사치와 과소비로 그는 그 많던 돈을 다 탕진했다. 자, 우선은 여기에 있는 탕진이라는 단어는 이거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여러분. 돈을 다 써버리다 라는 뜻이에요. 돈을 다 써버리다. 자, 그런데 다 써버리다 라는 뜻이거든요. 탕진이요. 여기 돈을 다 탕진했다. 돈을 다 써버렸어요. 시간을 탕진했다. 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이런 표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체력을 탕진했다. 체력을 다 써버렸다. 라는 뜻도 돼요. 그런데 탕진하다가요. 써버리다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요. 탕진하다라고 얘기하면 가치 없는 일에 쓰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탕진하다라고 얘기하면은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때 돈을 다 탕진했대요. 뭘로 다 탕진했어요, 돈을. 여기 앞에 있는 사치 그리고 과소비 다 부정적인 뉘앙스의 단어가 왔죠. 탕진하다는 이렇게 쓰이는 동사예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과장된 광고들이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여기 부추기다 나왔네요. 자, 그러면 누가 부추겨요? 과장된 광고들이. 과장된 광고들이래요, 여러분. 자, 과장된 광고.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과장의 이 과자도 우리 아까 배웠던 과소비의 과자예요, 여러분. 너무 많이 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설명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설명되는데 이 설명되는 게 너무 많이 아니면 정도를 벗어나서 이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케이. 음료수를 하나 팔아요. 음료수를 하나 팔으려고 해요. 이 음료수를 프로모션 해가지고서 팔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음료수를 팔고 싶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음료수는 마늘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마시면 암이 싹 다 나아요. 아, 암 환자들이 이거 딱 마시면은 암이 없어져. 암이 다 나아.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과장된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마늘은 진짜 그 음료수에 들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늘 먹는다고 암이 나아요? 그렇지 않죠. 과장된 광고예요. 그러면 그거 음료수가 아니라 약이죠. 그쵸? 과장이에요. 이거는 이렇게 홍보를 할 때 말을 하죠.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정도를 벗어났다, 정도를 지나쳤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과장된 광고들이 부추겨요. 누구를? 소비자들을
부추겨요. 소비자는 무슨 뜻이에요? spending 하는 사람들이겠죠? 커스터머가 되겠죠? 소비자들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이해되셨죠? 자, 4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4번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과자가 나왔어요. 뒤에 있는 속자는 무슨 속자냐면은 속도, 속력의 속자예요. 스피드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속이라고 하면은 속도가 지나치다, 너무 빠르다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예컨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달려요. 고속도로의 규정 속도는 100km예요. 그런데 120으로 달려요. 이거는 과속인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동사 형태 과속하다 그리고 과속으로 달리다 표현까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됐나요? 우리 차에도 달리다 표현을 써요. 차에도 달리다 표현을 쓰고요. 기차, 지하철 다 달리다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차가 달리다 이런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과속으로 달리다래요. 오케이. 자, 우리 의로라는 조사를 썼어요. 의로 조사를 썼는데 이 의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속도가 과한 정도로 달리다라는 표현이 있나요? 자, 다음 지금까지 과속으로 벌금을 낸 것이 이미 50만 원을 초과했다. 이거는 선생님 얘기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이제 친구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친구가 이제 운전을 조금 많이 하는 세일링 하는 친구인데 세일즈 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을 잘 안 보더라고요. 그 과속 분명히 이제 그 카메라 찍히는 부분 내비게이션이 다 알려주는데 그걸 잘 안 봐요. 왜인지 모르게. 그래갖고 이미 50만 원을 초과했대요, 여러분. 자, 여기 초과를 굳이 쓴 이유는 여기에 있는 과자 있죠. 과자가 우리 아까 얘기했던 이 과자예요, 여러분. 그런데 초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초과하다라는 단어 아까 우리가 배웠던 아, 지나치다, 너무하다의 유의어예요. 됐나요? 그래갖고 사실은 이 과하다 앞에 소자를 붙여주면은 이거는 이제 강조하는 형태예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냥 과하다랑 비슷한 뜻이에요.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 초과하다 같은 경우에는 넘다라는 뜻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50만 원을 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과하다랑 비슷한데 쓰는 용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이거 지금 한번 설명을 할까요? 지금 설명할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과하다랑 초과하다 이 두 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과하다, 초과하다 이 두 가지 다 어떤 정도를 넘어섰다라는 표현이 돼요. 그런데 과하다 같은 표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추상적인 것들이랑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초과하다는 이런 금액들이랑 같이 써요. 금액들이랑 같이 써요. 50만 원을 초과했다라고 하면 50만 원을 넘었다라는 뜻이 돼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과하다, 초과하다. 자, 그러면은 과속으로 벌금을 냈어요. 이미 50만 원을 초과했대요. 아유, 돈 아깝다. 그쵸?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과속으로 벌금을 냈다라는 거 이거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여러분 그 뭐냐 뭐 50km를 50km 이하로 가야 되는 도로에서 만약에 60km로 달렸어요. 그럼 카메라가 찍었다가 나중에 뭐 이제 벌금 내세요, 파인 내세요 하고 우편으로 보내줘요. 그거를 이제 과속으로 낸 벌금, 과속 딱지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 딱지가 스티커의 의미가 있거든요. 자, 다음. 비 올 때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특히 높다. 진짜죠. 선생님도 지난번에 비 올 때 운전하다가 한번 죽을 뻔했어요. 여러분들도 비 올 때에는 운전 조심히 하세요. 자, 다음 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과식이 있는데 이 과자는 이미 충분히 알 거예요. 넘어서다, 정도를 넘어서다 라는 편이에요. 자, 그 다음 식자가 있는데 이 식자는 여러분 먹다 표현에 식사하다 있죠.
먹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과식, 너무 많이 먹다라는 뜻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과식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희어에 폭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폭자는 여러분 그 폭발하다 그 밤의 그 폭자예요. 폭발하다 이거 뭐 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사를 할 때 마치 그 폭탄이 터지듯이 막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쵸? 때 쓰는 게 폭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엄청 많이 먹죠. 먹는 속도도 빠르고. 자, 그 다음 반이어로 소식을 쓸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앞에 있는 소자가요, 적다라는 뜻의 소자예요. 적다라는 뜻의 소자예요. 그래갖고 조금 먹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예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과식했더니 배가 아프다. 간단한 예문 가져왔어요, 여러분. 과식했더니 배가 아파요. 이게 선생님이 사실 먹는 습관이 약간 과식을 하거든요. 선생님이 약간 좀 많이 먹어요. 진짜 근데 선생님은 옛날부터 얘기했지만 정말 많이 먹고요. 정말 잘 먹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사실 위가 안 좋아요. 위가 그렇게 그러니까 장이 그렇게 먹는 거를 많이 받아들이지 못하는데 그런데 그냥 먹는 걸 좋아해서 많이 먹어요. 그래서 과식하면은 선생님 그 다음 날에 무조건 배 아파요. 그 전날 저녁에 마, 맛있다고 막 먹으면은 많이 먹으면은 그 다음날에 무조건 배가 아파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있다가 아 나 화장실 갈래 라고 하면은 어제 저녁에 뭐 먹었냐 또 많이 먹었냐 라고 물어봐요. 이거 고쳐야 되는 나쁜 습관이죠. 자, 다음 건강을 위해서 과식보다는 소식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뭐뭐보다라는 이 표현 이거 뭐 엄청 쉬운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잊어버리셨을까봐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과식보다 소식이 좋대요. 그럼 뭐가 좋은 거예요? 소식이 좋은 거죠? 그래갖고 이 보다는 비교할 때 쓰이는 조사였어요. 기억나시죠? 아, 그 건강 위해서 과식보다는 소식하는 거 좋은 걸 누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렇게 맛이 있는데 선생님은 못할 것 같아요. 자,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6번은 이제 과음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있는 과자보다 너무 많이라는 뜻이고 음자 여러분 이 음자가 뭐냐면은 음료수의 그 음자예요, 여러분. 음료수의 그 음자예요. 그래갖고 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시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과음이래요. 많이, 너무 많이 마셨어요. 근데 여러분, 과음이라고 얘기하면은 보통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어에서는 drinking이라고 얘기하면 보통 뭐죠? 술 마시는 거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음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그래서 과음하다. 우리 아까 폭식이라는 단어 배웠었어요. 이 앞에 있는 폭자가 폭발하다의 그 폭자였어요. 맞나요? 폭탄처럼 마시는 거였어요. 여기 뒤에 있는 폭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시는데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마시는 거예요. 엄청 많이 마시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저녁에 과음했더니 지금까지 어지럽대요. 지금까지 띠지하대요. 어제 저녁에 얼마나 많이 마셨으면 지금까지 어지러울까요? 자, 다음. 어제 과음을 해서 오늘 출근을 못했다.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같이 살던 친구가 진짜 매일 저녁마다 선생님이랑 같이 술을 마셨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맨날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출근을 잘 못한다고. 저, 저랑 술 마시면 매일 많이 마셔가지고 출근을 못한다고. 그때는 정말 많이 마시긴 했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는 안. 자, 왜 많이 안 마실까요? 선생님 몸 상태가 정말 안 좋아졌어요. 뭐 때문에? 과음 때문에. 술 때문에. 그래서 과음은 건강을 해친다. 자, 여러분 이거 표현 기억하세요. 건강을 해치다. 여기 뒤에 있는 이 해치다의 표현이요. 무슨 뜻이냐면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사람을 해치다. 동물을 해치다. 자,
우리 여기에 있는 이 해치다라는 표현 무슨 뜻이냐면은 자, 여러분 해치다라는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 기억해 주세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 선생님이 선생님이 친구를 딱 때렸어요. 그쵸? 그러면은 친구는 상처를 입을 거예요. 그쵸? 친구는 다칠 거예요. 맞나요? 해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다치게 하다라는 선생님이 친구를 해치다. 됐나요? 동물을 해치다. 이 표현도 있을 거예요. 이거 가끔씩 그런 뉴스가 나와요. 막 동물들 그냥 막 죽이고 이러는 사람들. 그러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동물을 해친 거예요. 그 이외에 또 이런 표현도 써요. 자연을 해치다. 자연을 해치다. 앞에 있는 자연. 자연은 뭐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생물체가 아닌데 어떻게 해쳐요?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뭐 플라스틱 많이 사용하고 아니면은 물건들 막 밖에서 그냥 태워버리고 하면 공기가 오염이 일어나겠죠? 이것도 자연을 해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해치다예요. 그래서 건강을 해치다 라고 하면은 건강을 안 좋아지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되나요? 해치다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우리 배울 단어가 과목이에요. 자, 과목 단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과목 단어는 사실 아실 것 같아요. 아실 것 같아요. 자, 예컨대 이런 게 있겠죠? 수학 과목, 영어 과목, 한국어 과목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가지고 이 과자는 우리 여태까지 배웠던 이 구어, 지나치다, 뭐 어떤 기준, 어떤 수준을 넘다가의 이 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과자거든요. 이 과자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수업 그리고 배우는 것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목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리스트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우리 관련된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에 가시면은 어떤 수업을 들어야지 라고 해서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목을 선택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과목을 선택하다. 뭐 나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수강 신청 이런 단어도 쓰이기는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단어들의 조합이고요. 과목을 선택하다라고 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한국어 수업을 듣고 있죠? 한국어 과목을 듣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은 지금 뭐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뭐 학교에서 정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어 과목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상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과목이라는 단어는 보통 어디에서 쓰인다? 오피셜한 학교에서 쓰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유의어로 교과목 그리고 학과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번 봐주고 넘어가세요. 굳이 기억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뒤에 이미 과목이 있어가지고서 이거는 뭐 그냥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다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한국어와 중국어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뭐 한국에서 대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선생님이 맡은 과목이 한국어하고 중국어인 거예요. 쉽죠? 자, 다음 전공 과목은 교양 과목에 비해서 전문성이 있고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전공이 뭐예요?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국어 국문학을 배웠어요. 그쵸? 그러면은 국어 국문학과에서 들어야만 하는 수업들이 있을 거예요. 국어 국문학과 학생들만 듣는 수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페셔널한 수업인 거예요. 전공 과목은. 그에 비해서 교양 과목,
이거는 뭐 예컨대 한국의 뭐 경제학과 학생도 국어국문학과 학생도 영문학과 학생도 다 와서 같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죠. 그래갖고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 짜오양의 그 교양인데요. 교양 과목이라고 하면은 비교적 가벼운 수업들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전공 과목은 교양 과목에 비해서 여기 또 이제 비교할 때 쓰이는 비해서가 있네요. 전문성이 있고 어렵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8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이제 과외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과외라는 단어 하면은 그냥 이 두 가지 뜻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private lesson 하고 부다어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과외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에는 옛날에 선생님 때는 아니고 아버지 세대 때 과외를 금지하는 법이 있었대요. 이게 학생들이 이제 학과 이외에 수업을 듣고 학교에서는 잠을 자가지고서 뭐 나중에 가가지고 학원 가면 되지. 과외 받으면 되지. 왜 굳이 학교 수업 별론데? 퀄리티가 좀 별로인데? 안 들을래? 학교에서 자고 이제 학교 마치고 나면은 가가지고 과외로 다 공부하고 이런 때가 있었대요. 그래서 과외를 금지했대요. 자, 그런데 이 과외라는 단어도 어떤 뜻이 되냐면은, 자,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아까 이 과자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과목의 과자, 수업이랑 연관되어 있다고 했죠. 그쵸? 그런데 이 수업은 어떤 수업이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처럼 이제 굉장히 오피셜한 정규 학과 과정이에요. 거기에서 듣는 수업에 이 과자를 써요. 오케이? 그런데 이 외자는 바깥이란 뜻이에요. outside란 뜻이 돼요. 그래서 정규 수업 과정 이외의 수업들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도록 할게요. 과외를 하다, 과외를 받다 표현이 두 가지 다 가능한데, 자, 우선은 과외를 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과외 선생님이 가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과외를 하다 표현을 쓸 수 있어요. 동시에 과외를 받다. 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과외를 받는 거예요. 수업을 받는 거예요. 맞나요? 그런데 과외를 하다는 과외를 받다 뜻도 포함을 해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선생님도 대학생 때 이제 과외를 많이 했어요. 과외를 많이 했어요. 그 국어 과목 과외를 많이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 과외를 하면은 돈 많이 벌 수 있고 이게 과외는 이제 또 학원이랑은 조금 달라요. 학원 다니는 거랑 조금 달라요. 과외 같은 경우에는 학원은 이제 어, 교실을 빌려서 그러니까 방을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학생들 몇 명씩 모아서 이제 같이 수업을 하잖아요. 과외라고 하면은 보통 뭐 카페나 아니면은 선생님 집이나 아니면 학생 집으로 선생님이 가서 1대1로 아니면은 1대 뭐 최대 많아봤자 한 4명 1대4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요. 그러면 집중도가 훨씬 많이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하고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수업들도 일종의 과외인 셈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어렸을 때부터 과외로 그림을 배웠다. 자, 과외로 그림을 배웠대요. 우선은 그림을 배웠대요. 그림 그리는 방법을 배웠대요. 어떻게 배웠어요? 과외로예요. 그쵸? 그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 로 조사는 수단을 나타내는 로 조사예요. 오케이? 자, 그다음 이거 선생님이거든요. 수학 과목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과외를 받아 보충했어요. 선생님 고등학생 때도 수학을 정말 못했어요. 그래서 자, 과목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대요. 자, 여러분 따라가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따라가다라고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跟着취의 의미가 되겠죠. 아니면 영어에서는 영어에서는 뭐 follow 이런 뜻이 될 거예요. 자, 수학 과목이 있어요. 과목. 학교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쳐요. 근데 수학을 가르치는데 뭐 내용을 예컨대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학교에서는 이미 파트 3를 가르치고 있는데 선생님은 파트 1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미 수업은 Part 3까지 갔어요. 근데 선생님이 따라가지를 못해요. 됐나요?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과목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외를 받아 보충했다. 됐죠? 자, 다음 9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9번은 이제 과제라는 단어네요. 과제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과제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해결해야 하는 문제예요.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나요? 이게 왜냐면은 우선은 대학교에서 여러분 주어이에나 그러니까 assignment를 과제라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또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요.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자, 여러분, 통일은 우리 민족의 과제이다. 그 다음 문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물가 안정입니다. 자, 여러분, government가 나왔어요. 학교랑 무슨 연관이 있어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갖고 정부가 해결해야 할 문제인 거예요. 됐나요? 이렇게 그냥 생각해 주세요. 물론 이 과제가 이제 숙제라는 단어도 돼요. 숙제라는 의미도 있어요. 대학교에서. 그러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 오늘 과제 안 내주시면 안 돼요. 아, 교수님, 저 오늘 너무 바쁜데. 아, 다른 과제들 너무 많이 밀렸는데 과제 내주지 마세요. 과제, 숙제라는 뜻도 돼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결해야만 하는 어떤 문제의 의미도 가능하답니다. 자, 우리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과제가 있다, 그리고 과제가 없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없다, 홀마크나 아니면 어사인먼트가 있다, 없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과제를 내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다 같은 경우에는 꺼내서 주다 라는 표현이죠. 여러분, 어디에서? 책 안에서 보통 꺼내겠죠. 그렇고 과제를 내다라는 경우는 과제를 주다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과제가 주어지다. 자, 여러분 주어지다라는 표현 혹시 옛날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어지다라는 동사 표현이요. 이 주어지다라는 동사 표현이 뭐냐면은 주다 플러스 아어지다예요. 주다의 이 스감 주 플러스 아어지다예요. 그리고 주어지다라고 하면은 이 주다라는 동사가 이거 뭐 굳이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과제가 주어지다라고 하면은 교수님이 과제를 주셨어요. 그쵸? 그러면 이 과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교수님에 의해 가지고 주어진 거예요. 우선 이렇게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다음 10번 과정도 볼게요. 여기까지 37분. 오늘 꽤 효과적이에요. 지금 선생님 요즘 어떻게든 시간을 좀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어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과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 이 과자가 아까 배웠던 또 그 과가 나왔어요. 또 꾸어의 의미가 나왔어요. 그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자, 과 속에 과 보면 되겠죠. 꾸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과자가요, 아까 얘기했던 너무 많이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의미가 뭐냐면요. 자, 과정하고 있었죠. 자, 원래 이 과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과자. 자, 다시 한번 쓸게요. 이 자는 원래 무슨 뜻이냐면은 지웠어. 안 할래요.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건너다라는 뜻은 이 동사는 여러분 어디에서 배웠어요? 길을 건너다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이런 뜻이었죠, 여러분. 건너다예요. 그렇고 여러분 길도 그렇고 횡단보도도 그렇고 건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길 위를 걸어가는 거죠, 그쵸? 그런데 건너다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 과자가 왜 이제 너무 많이라는 뜻을 가지게 됐냐면은 여러분들이 원래는 이제 걸어야 되는 당도해야 되는 위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디자인이 안에 레이아웃 삽입 삽입
자, 우리 선 하나만 그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선은 건너다라는 동사 표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차도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막 지나다닐 거예요. 길을 건너다라고 하면은 이 차도를 여기에 A가 있었는데 A가 길을 cross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건너다 동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왜 너무 많은 라는 뜻을 가지게 됐냐면요. 너 왜 이러니? 왜 혼자 바뀌고 그러니? 자, 원래 이 적정선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딱 알맞은 선이에요. 딱 right 한 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건너다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건너다는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cross 해버리는 거죠. 이 원래는 이 밑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선을 넘어버려요. cross the line을 해버려요. 그러면은 너무 많이 갔어요. 그쵸? 그래서 건너다가 너무 많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이 길을 건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 할 때 이 과자, 건너다 의미의 이 과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과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가지고 프로세스 의미가 돼요. 자, 그러면은 계속 볼까요? 이건 어떻게 지워? 굉장히 지우고 싶은데 지울 줄을 모르네요, 선생님이. 어, 뭔가 됐다. 예. 자, 그래가지고 우리 유의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경로 그리고 경과라는 단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경로 경과 단어 그냥 유의어로 우선 외워주세요. 나중에 경자 나올 때 또 가르칠 거예요. 자, 우선은 과정을 겪다. 우리 겪다 표현이 또 나왔네요. 그쵸? 어떤 과정을 겪다라는 표현으로 쓸 건데요. 이 겪다 표현 뭐예요? 경험하다라는 뜻이었죠. 그쵸? 그래갖고 지나오다 지나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표현. 이거 옛날에 한번 비슷한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이 문장을 써준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보통 과정하고 결과를 반의어로 쓸 때가 많아요. 자, 그래갖고 어떤 결과가 있어요. 어떤 리설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그 결과까지 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께서 일의 진행 과정을 과장님께 일의 진행 과정을 보고했대요. 자, 여러분, 여기 보고하다라는 단어 있는데 이 보고하다를 어떻게 얘기하면 되나? 리포트가 될 것 같은데 중국어로는 그냥 빠오가오라고 하면 되니까 쉽죠. 보고했다. 누구에게? 과장님. 과장님은 이제 뭐 볼까요? 팀 리더 정도가 될까요? 근데 그건 팀장님 같은데? 과장님은 여튼 팀장님보다 한 단계 더 높으신 분이에요. 일의 진행 과정을 보고했대요.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 안에 있어요. 그러면은 보고해야죠. 아, 지금 이 일이 어디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일의 진행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왜? 프로젝트가 하나의 선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갖고 여기가 시작점, 여기가 끝점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하나의 과정인 거죠. 이 프로젝트가 걸어가야 하는 하나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일의 진행 과정이라고 불러요.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1번에는 이제 관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관객하고 하나 더 묶어 여기가 아닌가? 아, 그래. 여기 밑에 있는 관광이랑 묶으려고 했네요. 까먹었네요. 자, 여러분, 우선은 이 관객이라는 단어에서 뒤에 있는 이 객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객자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어디에서 설명을 했을까요? 객관적, 주관적 이런 단어 설명할 때 이 객자 설명한 적이 있어요. 객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손님이었어요. 그쵸? 손님이었어요. 객은 손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우리 집으로 손님이 놀러 왔어요. 왜 이렇게 손님이에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관자를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이 관자는 이제 무슨 뜻이 있냐면은 보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다예요. seeing의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다예요. 그래서 보러 온 손님이에요. 어디언스가 되겠죠? 자, 그럼 해가지고 유의어로 관람객, 관중들이 있어요. 뭐 뒤에 있는 이제 관중의 중자 같은 경우에는 이 손님들이 막 여러 명들이 있어요. 그럼 이때 이거를 관중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굳이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유의어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휴일에는 극장에 관객들이 많다. 이 표현 간단하죠? 자, 관객들이 극장에 왔어요.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영화를 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관객인 거예요. 됐죠? 자, 다음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공연이 있네요. 그쵸, 여러분? 공연에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러 오는 손님들인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번 공연은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여러분, 이 호응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이 호응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호자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좋다예요. 여러분 혹시 중국어 배우실 때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오, 하오, 하오 라고 얘기를 하죠. 하오 무슨 뜻이에요? 좋아, 좋아, 좋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갖고 이 좋은 뒤에 응자가요. 반응의 응자예요. 반응의 응자예요. 그래서 좋은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좋은 리액션을 얻었다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래갖고 오늘 이제 한자 위주로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자를 조금 많이 공부하시면은 단어 공부하기가 정말 편해져요. 물론 선생님도 한자 못하지만요. 여튼 넘어갈게요.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관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 이 관자가 관객의 관자예요. 보다 의미의 관자예요. 알아요?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광 무슨 뜻이에요? sightseeing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가지고서 여러분 이 광자는 그냥 돌아다니다 이런 정도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뭐예요? sightseeing이죠, 여러분.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보도록 할게요. 관광하다라는 동사 있고요. 관광을 떠나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관광을 떠나다. 자, 이거는 관광을 하러 떠나다예요. 관광을 목적으로 갔다라는 뜻인데요. 자, 유의어로 구경이 있는데 구경이라는 단어 나중에 설명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사실 뭐 관광이랑 구경은 그냥 거의 바꿔가면서 쓸 수 있어서 딱히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음 첫째 날은 서울 시내 관광 후에 자유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째 날 뭐 하겠대요? 서울 시내, 서울 시내 내부를 관광하겠대요. 그 다음에는 뭐 해요? 여러분들끼리 노세요. 아유, 나는 몰라. 그냥 가서 쉴래. 여러분 뭐 가서 쇼핑을 하시든 쉬시든 아니면 뭐 다른 데 놀러 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자유 시간을 갖겠대요. 대단하죠? 자, 다음. 코로나 시기의 종료를 대비해서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대비는 준비하다라고 우선 지금은 생각해 주세요. 그냥 prepare 정도라고 생각해 주세요. 대비하여 여행사들은 새로운 관광 상품 프로모션을 내놨다. 자, 뒤에 있는 문장은 어렵지는 않죠. 여행사들이 뭘 준비했어요? 무슨 상품을 내놨어요? 관광 상품을 내놨어요. 그렇죠? 자, 1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3번에 이제 관계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자 단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뒤에 있는 요거 관련이랑 같이 보게 될 건데요. 이 앞에 있는 관자가 다 여러분 연관 있다, 관련 있다의 그 관자예요, 여러분. 아요? 여기 뒤에 관련이 있는데 관을 쓰는 게 약간 이상하네요, 여러분이. 그쵸?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거 뭘 준비한 게 있나? 다른 게 뭐 준비한 게 있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미안해요, 여러분. 준비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유기 부분 준비를 왜 안 했지? 미안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이 관계라는 단어 통해 가지고 이 관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친구 관계 무슨 뜻이죠? 朋友之间的关系的, 관시이죠. 朋友关系예요. 친구 관계라고 하면은 자,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건 보통 두 사람이 필요해요. 아니면 두 가지 물건이 필요할 거예요. 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선이 하나 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선이 하나 있어요. 조용. 이렇게요.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이어주는 선이 하나 있어요. 이 선을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되나요? 그렇고 이 관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냐면은 이어주는 선인 거예요. 오케이? 됐나요? 그리고 이 관계, 이 이어주는 선 위에 이렇게 써 있겠죠? 친구라고 써 있을 거예요. 되나요? 그래갖고 친구임을 알려주는 선이에요. 관계예요. 응? 뭐야? 오늘 단어 많이 16개 준비했지?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관계자라고 하면은 연관 있는 사람, 이어져 있는 자자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되나요? 이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관계자 외에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이거 옛날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왜 우리 문짝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 스태프 only라고 써 있죠. 그쵸? 그런데 만약 이 스태프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그 공간이랑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관계로 이어져 있을까요? 뭐 돈 주는 사람, 돈 받는 사람, 아니면은 뭐 여기 경호하는 사람, 뭐 이런 식이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관계자, 외 관계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외자 아까 설명했었는데 바깥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관계자, 바깥의 사람들은 출입하지 마세요. 예? 구역이라는 단어 지금 외워주세요, 여러분. 구역 띠쥐거든요. 이거 띠위거든요. 띠위. 어떤 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관련이라는 단어 한번 볼 거예요. 관련 단어 쉽죠? relation이네요. 자, 아까 계속 봤던 관계라는 단어 있고요. 그리고 상관도 유의어로 들어가 있는데 관련이랑 상관을 비슷하게 쓸 때도 있어요. 관련이 있다 할 때 상관이 있다고 관련이 없다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 상관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이 상관의 이제 동사 표현이 상관하다 아니면 상관되다 이런 표현들은 뒤에 상관 배울 때 알려드릴게요. 아니다. 이것만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아니다. 안 해야겠다. 이거 필요 없어요. 우선은 관련되다. 사실은 그 관련하다라는 표현도 잘 안 쓰거든요. 관련된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갖고 관련하다라는 표현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관련은 되다라는 이 피동 표현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번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왔어요. 선생님 이거 영어 어떻게 말한 줄 알아요? 이거 뭐였더라? I have nothing with this. 맞나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공부할게요. 저는 이번 일하고 이번 일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발생한 사건의 의미가 될 거예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저하고 이 일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안 연결되어 있어요. 라는 뜻이 될 거예요. 되나요?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라는 뜻이 되겠죠? I have nothing to do with this. 맞아요. 저는 이번이니까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미안해요. 자, 다음 의학 관련 도서들은 이 투 코너에 있습니다. 자, 의학 관련 도서들이래요. 자, 여러분, 이 도서 책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책은
뭐예요? relation with 의학인 거죠, 여러분. 맞아요? 라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관련 도서라는 표현도 같이 외우시면 나쁘지 않겠다. 자, 다음 15번 있네요. 15번엔 뭐가 있나요? 관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관리라는 단어는 이 영단어 그리고 중국어 단어랑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 게 아니라 사실 선생님이 생각할 때 한 90%까지는 90% 같겠어요. 그래갖고 이건 딱히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예문 보시면은 그냥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선 관련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관리하다라는 동사 표현이 있고 관리되다라는 동사 표현도 있어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관리가 철저하다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야겠네요, 여러분. 관리가 철저하다고요. 관리가 소홀하다. 이 두 가지 표현 같이 외워주세요. 반의 관계로 같이 외워주시면 돼요. 철저하다의 반대말이 소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철저하다는 무슨 뜻이에요? 엄청 꼼꼼하게 하는 거예요. 그쵸? 이게 철저하다예요. 근데 소홀하다는 대충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꼼꼼하게 그리고 대충 하는 거예요. 자, 30대 중반부터는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비타민을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요즘 비타민을 먹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도 30대예요. 아직 중반은 아니에요. 아직 초반이에요. 그런데 30대 중반. 자, 여러분, 초반, 중반 이런 단어 혹시 잊어버리실까 봐 얘기를 해 드릴게요. 우선은 초반, 중반 하면은 이 중반의 중자는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a middle of의 뜻이 될 거예요. 30대 중반 하면 몇 살 정도가 되겠어요? 35살을 기준으로 34 아니면은 36 정도가 30대 중반일 거예요. 근데 30대 초반은 선생님 뭐 30, 31, 32 정도가 30대 초반이 되겠죠, 여러분? 선생님이 약간 애매한 게 33, 여러분, 33살은 초반이에요, 중반이에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초반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내년에 선생님이 33이 되는데 아직도 그때 30대 초반이라고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 이외에 이제 30대 후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겠죠. 후반 같은 경우에는 확실한 나이 뭐가 있어요? 39살은 30대 후반이 맞을 거예요. 그쵸? 뭐 38도 30대 후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여튼 이렇게 쓰이는 게 초반, 중반, 후반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30대 중반부터는 건강 관리. 여러분, 건강도 관리를 해야 돼요. 그쵸?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래야지 건강이 관리가 돼요. 그쵸? 건강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들었어요, 선생님도. 형들한테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 비타민 먹고 있어요. 자, 다음. 학생이 많아지면 학생 관리가 힘들어져서 직원을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뭐, 선생님은 학생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나중에 학생이 선생님이 이제 많아졌어요. 그러면은 선생님 분명히 이제 학생 관리가 힘들겠죠. 학생이 100명이에요. 근데 선생님 혼자 수업을 해. 그럼 학생 관리가 힘들 거예요. 그쵸? 아, 이 학생 이름도 기억이 안 날 거고, 이 학생 숙제가 뭐뭐 있었는데, 이거를 선생님이 어떻게 100명 거를 다 기억을 하겠어요? 기억이 안 되겠죠? 그래가지고 그때에는 직원을 따로 인플로이를 해야 될 거예요. 그쵸? 물론, 선생님은 학생이 없기 때문에 별로. 선생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쵸? 선생님도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국어 배우라고 열심히 설득하셔가지고 선생님 소개 좀 해주세요. 선생님 돈도 벌어야 돼요. 굶어 죽겠어요. 회사를 괜히 때려쳤어요, 지금. 응? 자, 16번 한번 해볼게요. 16번은 이제 관심이라는 단어예요. 관심 단어 여기 뜻 보세요. interest나 관심 의미가 있는데요. 관심을 끌다라고 할 때 이 끌다는 여러분 attract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이 있다 그리고 관심이 없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단어 아니니까 그냥 바로 예문 볼게요.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한국의 아이돌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여러분. 아,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저희한테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 많은 관심과 응원 바랍니다. 여기 바라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거 hope이란 뜻이에요. I hope 나는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축구를 보지 않던 사람도 한일전에는 관심이 있다. 이거를 사실 선생님이 써놓고 왜 이거를 썼을까? 나중에 일본 학생들이 와서 기분 나빠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선은 지금 일본 학생분들은 없으시니까. 자, 축구를 보지 않던 사람. 평소에 안 보고 지금도 뭐 딱히 안 보고 옛날에도 안 봤던 사람들이에요. 보지 않던 사람도 한일전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국 그리고 일본 경기예요. 일본의 게임이에요. 에는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근데 선생님은 한일전 같은 거 별로 관심 없어요. 딱 얘기해야 좀 그런데 선생님은 애국심이 좀 별로 없는 사람이어서.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봐봐요, 여러분. 선생님 지금 얼마나 걸렸어요? 딱 1시간 걸렸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다음에도 이렇게 한번 최대한 맞춰볼게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바이바이.